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4월 6일 개학이 온라인 개학으로 결정됐습니다. 정세균 총리와 유은혜 부총리는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교육당국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했는데요. 정부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생들도 처음 맞는 온라인 개학에 어리둥절합니다. 학기 초의 설레임이 처음 맞는 온라인 개학으로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우려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수능과 같은 학사 일정도 걱정이지만 인터넷이나 필요한 기기가 없는 친구들은 어떡하나? 시각, 청각 장애 학생들은 괜찮을까? 다문화 학생들은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이들 무상급식에 대해 정치권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개학을 둘러싸고는 정치권과 어른들의 논쟁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급식만큼 당연한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권리니까요. 2020년 3월 3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어려운 때에 사실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인들인데요. 예술가는 배고픈 게 당연하다는 생각, 예술가는 돈을 밝히면 안 된다는 인식들 때문에 늘 배고파도 배고프다 말 못하는 문화예술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기초생계비를 지원하라라고 목소리를 내신 분이 있어서요. 오동진 영화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높이지는 않고요. 목소리는 한번 낼 네.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제 앞에 한 얘기에 동감은 하세요? 예술가는 배고프다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 돈을 밝히면 안 된다는 인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배고프게 했다. 연예인들은 돈을 밝혀도 되고 왜 예술인들은 돈을 밝히면 안 되죠. 돈은 있어야죠. 뭐 사실은 뭐 예전에 뭐 도스토옙스키도 어렵게 글을 써서 그 위대한 문어가 됐습니다만 가난한 건 견딜 수 있는데 생계가 위험한 건 좀 아니겠죠. 아마 지금 많은 예술인들, 영화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말 기초생계가 어려운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그 개인에게만 뭐 맡기지 말고 뭐 큰 선이 좀 작동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네. 사실 오동진 평론가가 개인의 SNS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네. 동의를 하는 걸 제가 봤고 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에 옮기시겠다라는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생생경제에 이건 좀 다뤄볼 만한 주제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막 마구마구 짜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도 아니고 좀 리버럴하게 살아왔던 사람인지라 그리고 사실 배고픈 만큼 자유를 얻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2, 3년 후에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건 단순히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는 기획이 한 2년, 3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컨대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영화 뭐 남산의 부장들 뭐 한 2년 정도는 기획을 해야 또는 3년 정도는 움직여줘야 영화가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아무것도 시나리오가 쓰여지지 않거나 또는 시놉시스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기획이 되지 않으면 2년 후에 영화는 없는 거죠. 2년 후에 영화가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가 극복을 할 겁니다. 뭐 저도 지금 감기 안 걸리고 굉장히 노력하고 개인들이 다 노력하듯이 방역을 하고 우리나라처럼 모범적으로 극복을 할 거예요. 그런데 네. 2년 후에 영화 산업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실 개별 인자들을 좀 살려놔야 되거든요. 시나리오 쓰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뭐 제작하는 사람, 또 연출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 있어야 네. 한국 영화 산업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기생충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사실 지금 굉장히 꽃 피워야 할 그렇죠. 타이밍이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무덤 속에 있던 평론가가 그 봉준호 때문에 무덤 밖으로 나왔다가 네. 다시 기어 들어갔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네. 뭔가를
뭐랄까 이렇게 잘 먹여 살려달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살아있어야 숨쉬고 그렇죠. 살아있어야 2, 3년 후 또는 미래 비전을 좀 만들어낼 수 네.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생계만이 아니라 네. 이 생계가 끊기면 장기적으로는 문화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네. 있고 그렇다 보면 사실 그 피해나 어려움은 일반 우리 국민들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회에 문화가 없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니까요. 독일의 문부상 그 문화부 장관이 한 얘기가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문화는 화랑일 때 있는 게 문화가 아니다. 오히려 불황일 때 또 늘 언제나 문화가 존재해야지만 사실은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충제의 차원이 아니라 주요 재원의 차원으로서 계속 네.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제를 많이 합니다만 영화제가 어쨌든 간에 고용을 창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영화제가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칸느 영화제가 5월인데 좀 연기했습니다. 일단은.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칸느가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어쨌든 방역을 좀 조이고 있지만 유럽은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서 그렇죠. 5월 혹은 연기됐다고 해도 6월, 7월까지 계속 유럽은 이 코로나19가 창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을 때 베니스가 8월인데 베니스 영화제가 그 이후로 칸느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너무 많아요. 우리 부산 영화제도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칸느 영화제가 올해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상당수의 고용 인력들이 다 해고되거나 또는 휴직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 여파가 국내까지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네. 부산국제영화제도 10월에 열립니다만 축소 운영이 불가피할 것처럼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규모가 축소되면 당연히 인력이 축소되면 당연히 그동안 영화제에서 일했던 많은 고용자들이 네. 여러 가지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들을 보전해 줄 방법이 좀 있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동진 평론가를 모시게 된 건 사실 반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생경제를 통해서 문화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내는지는 관심을 가졌는데 그 산업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제가 없었더라고요. 그거는 옛날부터 김영삼 대통령 네. YS 잘못이에요. YS 거기까지 갑니까? 네. YS 맨날 뭐 영화 한 편이 무슨 뚝딱 차 나오는 줄 500대 하고 네. 이런 식의 등식을 만들어서 사실은 문화적 가치를 네. 그렇게 뭐랄까 물질적 재원으로 환시시켜 놨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은 이제 악의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늘 경제적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무엇이다. 네. 손해지는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자, 그래서 네. 오동진 평론가가 문제 제기를 했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고 네. 반응을 보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그 반응을 보면서. 예상했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프리랜서 생활 20년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저를 볼 때는 너 혼자 해먹냐. 농담처럼 어쨌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자체는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직 외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뭔가 경제활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들의 고통은 제가 20년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제가 그 글을 올릴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는 이게 책임 소재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 그러고 말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쯤 모의가 됐으면 얘기가 모아졌으면 뭔가 미래적인 뭔가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겠죠.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일단 급한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의견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평론가님이 이야기한 거는 연판장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예요. 네, 연판장 혹은 공문을 만들어서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에 보내겠다 하셨는데 네. 저는 일단 공정환경조성센터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서 네.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화계가 역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들의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집단이든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특히 이제 공정환경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크린 독과점 문제도 공정 환경에 어긋나는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해결하려고 영화진흥위원회가 만든 기구 중에 하나가 공정환경조성센터입니다. 네. 여기에는 개개인 영화인들의 복지 문제도 사실은 공정환경과 관련이 있죠. 특정 몇몇 사람들만 뭐 예컨대 뭐 잘 먹고 사는 어떤 구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교적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짜자 이런 것들도 공정환경조성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 산하에 이 코로나 비상대책기구 같은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긴 해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외연화되지 않고 영화인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런 의견들을 그 기구에 전달하고 네.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은 사실은 심플한 문제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회를 새롭게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막 공모를 늘려야 돼요. 공모 산업을. 그렇죠. 뭐 시나리오 공모도 하고 무슨 기획 공모도 하고 어쨌든 그 기회를 많이 늘려서 그게 뭐 상금이 10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뭐 1000만 원이 됐든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이른바 이제 자금의 양적 뭐라 그러죠? 양적 완화처럼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거죠. 그래서 재원을 자꾸 만들어서 그걸 풀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고용 창출의 기회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초생계비도 물론 지급돼야 되거니와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성을 끊임없이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공모산업을 통해 그게 100만 원이든 얼마든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그렇죠. 해줘야 된다. 누군가는 계속 시나리오를 쓰고 그러면서 여기 제출하면 예를 들어 그만한 노동의 대가가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줘야 되고요. 희망 고문만이 아니고 그랬을 때 보충 그 재원들이 마련돼서 그것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나 어렵다면 기초 자금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도 준다고 하는데 뭐 지자체장도 준다고 하잖아요. 장관도 좀 주면 되잖아요. 문화부 장관 말씀하시는 뭐 거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좀 줘도 되는 거고. 네. 여러 각도로 어쨌든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경제가 좀 살아나려고 꿈틀대겠죠. 사실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었던 가슴 아팠던 뉴스들이 예술인들이 생계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쨌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기초 생계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보장해 달라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 제안하시는 게 제2금융권 융자를 위해 영진위 차원에서 좀 보증을 서고 해당 은행을 지정해 달라.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되면 좋죠. 은행 문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보증인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화인들 프리랜서가 중에서 어디 있습니까? 보증인 세울 사람이 거의 없죠. 저도 선생님 보증 안 쓸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공적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도덕적 회의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영화계에서도 완성보증보험이라고 있어요. 어떤 영화를 제작을 하려고 하면 그 제작비가 모자라면 그 제작비를 어디서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돈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보증이 완성보증보험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융권을 사이에 두고 진행되는 그 은행 대출 거래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인으로 좀 치환시켜서 금전적인 좀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의지의 문제다. 해당 은행과 뭐 특정 은행과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혹은 영화기구가 그런 것들 연대를 하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인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 아이디어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기업체 같은 거 대신 매입해주고 그게 이제 결국 정부가 보증수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선생님이 20년 넘게 프리랜서로 직접 생활하셨고 또 영화계에 직간접적으로 있으신 분의 실질적인 조언이니 정부에서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증 저도 안 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의존할 수 없으니까 제도로. 저도 바로 신청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진흥재단이나 진흥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영화인들은 못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뭐 정부나 대통령이나 다 신경 쓰시잖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든가 비정규직 문제를 어쨌든 완화시키려고 노력한다든가. 그런데
영화인들의 상당수는 사실 비정규직보다 못한 매우 낀 세대, 낀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빈틈이 너무 많은 분들인 거죠. 틈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이라고도 얘기를 못하고 뭐 그런 시스템 안에서 뭔가의 혜택을 받거나 또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조직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아주 못 번다. 또 때론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생을 계획을 하잖아요. 그 재정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뭐 몇 살 후에는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고 뭐 어떤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겠죠. 근데 영화인들 상당수는 미래를 보질 못해요. 아니 그리고 영화인들이 정규직으로 딱 짜여져 있는 삶을 산다면 이렇게 창의적인 문화들이 발굴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줘야죠. 네. 저 지금 정규직 하시려면 하시겠어요? 못하죠. 요즘 제 후배들이 저한테 형은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들,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지금 정규직 시켜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프리랜서로 온전하게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도 아니죠. 기초 생계비 정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구걸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이게 그럼요. 한 국가의 문화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네. 요즘 정말 필요하다. 요즘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독일의 그 문화부 장관 말이 저는 자꾸 떠올라요. 그 프리랜서들의 삶을 자기가 잘 안다. 이것은 아주 긴급하게 그 관료적인 그 절차를 최소화해서 지원할 것이다. 이런 말을 읽고 나서 이 사람은 정말 프리랜서 생활을 해봤구나. 내지는 그 마인드를 아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주무부처에 있는 네. 장관분이나 또는 그런 기구의 장께서 비상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독일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원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네. 그 글을 한번 네. 포스팅하셨어요. 네. 뭐 예를 들면 극장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그 여러 가지 형태가 많겠죠. 뭐 세금 혜택도 있고 뭐 등등 극장이 내는 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면해 주거나 특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화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티켓을 사면 저 봤어요. 그렇죠. 그 수익금의 3%를 떼서 기금으로 축적을 해놔요. 써 있잖아요, 티켓에. 네, 사실은 그게 영화인들 거거든요. 제작자, 감독, 뭐 영화를 기획했던 사람들의 몫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면 개를 들자. 우리가 이제 또 큰 돈 쓸 때가 있을 테니까 개를 들어놓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 영화 발전 기금이에요. 네. 그럼 영화인들 거잖아요. 그럼 지금 급할 때 쓰면 되잖아요. 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쓸 계획들을 별로 안 내놓으니까 이제 제가 제가 SNS에 포스팅한 그런 것도 약간의 그런 부하가 치밀어서 아니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쓰라고 이럴 모아둔 때 쓰라고 건데. 모아둔 건데 그렇다면 물론 계획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해야죠. 뭔가 계획을 내놔야 사람들은 거기에 준비를 하고 마중물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자체로 속하면 예비비 같은 건데 그게 그렇죠. 일종의. 네. 근데 그런 게 영화인들 생각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번 영화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내는 거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국가의 세금도 내고 영화발전기금도 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이 영화 쪽으로 환원돼야 되고 그것이 영화인들 어렵게 지금 지내고 있는 영화인들에게 좀 보탬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네. 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오동진 평론가가 영화인들에 대한 어려움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잠깐 숟가락 얹으면요. 지금 그 포스팅해 준 네. 기사에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에 격감에 시달리고 있는 미디어 산업을 네.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8억 원의 공익 캠페인 광고를 정부에서 지원한대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거 네. 저희 보도 채널도 굉장히 필요한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산업이 위축되니까 광고 시장이 줄어들고 네.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으니까 일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모여서 뭐 할 수 없다면 뭐 책을 만들게 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공짜로 뭘 하는 것이 공짜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창의적인 그렇죠. 것들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독일이 아마 64조 원인가를 풀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네. 저는 이
봉쇄, 코로나 봉쇄와 대공황은 손바닥의 안과 밖이라고 생각하고요. 봉쇄를 하면 대공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금을 좀 숨을 돌리게 해줘야 네.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 굉장히 안 어울리는데 평론가님께 드리기는. 저는 이제 YTN 출연료를 올리기 위해서 투쟁할 거고요. 네. 저희도 올려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도 지원이 절실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요.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네. 어쨌든 이 논의를 다각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많은 댓글을 붙여주셨던 분들에게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당장 재정적 무엇인가로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시죠?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 논의 구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쯤 의견들을 모으는 중요한 어떤 모멘텀으로 삼자 이런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진흥위원회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이제 귀담아 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YTN 생생경제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귀담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의 조치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도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제일 먼저 귀담아 듣고 인터뷰 요청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 왕가위의 그 영화 일대종사라는 영화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거기서 나온 대사를 제가 항상 외우는 대사가 있는데 등불을 켜라.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이러거든요. 등불 켜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의 이런 작은 등불이 정말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오동재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